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처방 렌즈, 프리즘 처방 렌즈에 관련된 국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풀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자, 프리즘 렌즈 기저 방향을 타보 방향각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타보 방향각이라는 거는 우리 안경사들이 필요에 의해서 각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방법이 타보 방향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검자 입장이잖아요. 검자 입장에서 피검자를 바라봤을 때 그때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검자예요. 그러면 각이라는 거는 피검자가 쓰는 거잖아요. 마주 봤을 때예요. 마주 봤을 때. 그럼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까요? 자, 검자입니다. 자, 앞에 마주 보고 있는 애가 피검자가 되겠죠. 그러면 피검자 입장에서는 얘가 오른쪽 눈이고요. 얘가 왼쪽 눈이에요. 근데 우리는 피검자에다가 안경을 씌우는 거잖아요. 검자가 안경 쓰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항상 피검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검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이 오른쪽이 되는 거고요. 왼쪽이 피검자의 오른쪽, 오른쪽이 피검자의 왼쪽입니다. 자기 눈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주보고 있는 피검자의 눈의 위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각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각을 보면은 이렇게 딱 꺼서요. 자, 오른쪽이 0도가 돼요. 그 다음에 수직 딱 꺼서요. 얘가 90도가 돼요. 그 다음에 왼쪽 여기가 180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타보각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각을 표시하는 걸 우리는 타보 방향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보 방향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프리즘 렌즈의 기저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기저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기저가 만약에 코 쪽에 있다. 여기가 코거든요. 코 쪽에 기저가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베이스 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귀 쪽, 여기가 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귀 쪽에 존재한다. 그럼 베이스 아웃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90도 방향. 오른쪽 왼쪽 다 90도 방향이잖아요. 그럼 베이스 업이라 그럽니다. 밑에 있다 그러면 베이스 다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베이스 인, 베이스 아웃, 그 다음에 베이스 업, 베이스 다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각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왜? 타보각이라고 각을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때는 베이스 인, 업, 다운으로 표현할 때는 오른쪽 왼쪽이 표기가 다르지 않아요. 그냥 오른쪽에 아니 양안에 베이스 인 하면 오른쪽도 안에 있다는 얘기고 왼쪽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각으로 표현할 때는 자, 양안에 베이스 인이다. 그러면 요거를 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은요. 어떻게 돼요? 베이스가 몇 도? 0도가 되겠죠. 자, 왼쪽은요. 베이스가 몇 도예요? 180도가 되겠죠. 왜? 6이잖아요. 베이스가 인이라는 얘기는 요거니까 0도. 베이스 인이라는 얘기는 코 방향이니까 요거니까 180 요렇게 돼요. 그래서 인, 아웃, 업, 다운을 할 때는 사실 오른쪽 왼쪽 표기가 똑같아요. 근데 이걸 각으로 표현하면 오른쪽 표기와 왼쪽 표기가 달라집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베이스 아웃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베이스 아웃이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의 경우는 베이스 180이 될 거고요. 왼쪽의 경우는 베이스 0도가 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문제. 좌안에 베이스 아웃. 좌안이라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죠. 베이스 아웃이라 그러니까 여기죠. 그럼 베이스 0도예요. 그죠? 답 몇 번이에요? 1번이 답이네요. 2번 한번 볼까요? 베이스 다운이잖아요. 90도 여기가 270도예요. 여기가 270도예요. 그러면 좌안에 270도니까 90이 아니라 270도가 돼야 되지. 밑에니까. 자, 우안의 베이스 아웃이래요. 그럼 여기죠. 그럼 우안의 베이스 아웃이는 베이스 180이 돼야 되죠. 요거는 270. 그죠? 요거는
180. 자, 우한의 베이스 인이래요. 그럼 어디에요? 여기가 되죠. 그럼 베이스 180이 아니라 베이스 0도가 되죠. 자, 우한의 베이스 업이랍니다.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럼 270도가 아니고 90도가 되겠죠. 답은 1번이에요. 요렇게 답하시면 돼요. 요렇게 답하시면 돼요. 초반에는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당연히 초반에는 헷갈리죠. 물론 지금 현장 일하시는 분들은 또 아시는 것 수도 있지만 처음에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오른쪽 왼쪽. 왜냐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경사로 생각할 때는 항상 피검자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피검자 대상으로 안경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을 표현할 때나 뭐고 오른쪽 왼쪽 표기할 때도 누구 입장이에요? 피검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거는 다 우리가 피검자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우리는 피검자한테 안경을 맞춰주는 거, 안경을 만들어드리는 사람이니까, 조제 가공을 해드리는 사람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작년에도 사실은 여러분들 2학년 선배분들도 초반에는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안 힘들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고 많이 듣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해서 막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초반에는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뭐 다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프리즘 처방 렌즈 조가 PD와 조가 OH와 관련되는 문제예요. 자, 일단 제가 한 2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게요. 43번부터 풀어볼까요? 이거 국시 문제예요. 자, 이제는 요 표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해볼까요? 자, 3분 만에. 자, 봅시다. 첫 번째로 뭘 알아야 돼요?
자, 이 표기가 렌즈에서 어떻게 되는지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S가 400이래요. 그죠? 400. 그 다음에 플러스 원주 렌즈를 넣는데 90도가 축이에요. 그럼 90도에는 도수가 없는 거고요. 수평이 플러스 100이 돼요. 자, 이렇게 만들면요. 렌즈는 수직은 얼마가 돼요? 400이 되는 거고 수평은 얼마가 돼요? 5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400, 400. 두 개 더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실제로 요 표기는요. 렌즈가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근데 1프리즘 베이스 업이래요. 자, 그러면 요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도수는요. 400이 아니라 500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베이스 업다운 같은 경우는 400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거는 베이스 인아웃이기 때문에 500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볼까요? 10분의 D 얼마예요? 500이에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H만큼 이동을 해서 1프리즘 베이스 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H는 얼마가 돼요? 2mm가 돼요. 제 말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동공중심점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원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러스니까 이렇게 설계가 돼야 돼요. 이렇게 설계가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설계가 돼야 돼요. 근데 베이스 인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베이스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럼 실제보다 조제 가공은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베이스 인의 경우는. 플러스 렌즈 베이스 인의 경우는 줄어듭니다. 얼마만큼 준다고요? 2mm만큼 준다고요. 그럼 반대쪽도 얼마가 돼요? 2mm만큼 주겠죠. 총 몇 mm 주는 거예요? 4mm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 답이 돼요? 1번이 답이 돼요. 자, 여기서 표기가 중요한데 여기에 양안이라는 표기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오른쪽과 왼쪽이 표기가 똑같을 경우에는 두 번 쓰는 게 귀찮잖아요. 오른쪽도 저렇게 쓰고 왼쪽도 저렇게 쓰면 귀찮잖아요. 같을 경우에만 오른쪽 왼쪽 표기가 같습니다 라는 의미로 양안 오유라는 단어를 쓰고요. 오른쪽도 요 표기, 왼쪽도 요 표기가 돼요. 그러면 오른쪽도 1프리즘이 되는 거고요. 왼쪽도 1프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한쪽만 계산해서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자, 표기가 똑같습니다 했으니까 양안에 얼마가 걸리는 거예요? 2프리즘이 걸리니까 바로 2프리즘 가지고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10분의 5 곱하기 H가 2프리즘이 나오는 거니까 H는 3mm 나오거든요. 상관없어요. 근데 편하신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늘 학생들 보면요. 요 표기를 되게 놓쳐요. 양안이란 표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양안일 경우에는 오른쪽도 저표기, 왼쪽도 저표기이기 때문에 양안에 각각 1프리즘씩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오른쪽도 1프리즘 들어가고 왼쪽도 1프리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총 양안에는 2프리즘이 걸리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차방으로 조제 가공할 안경의 광학중심점 높이는요? 물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한이래요. 마이너스 500이래요. 0.5프리즘 베이스 다운일입니다. 그럼 10분의 얼마예요? 5. 절대값이라 그랬죠. H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얼마 만들어야 돼요? 0.5프리즘 베이스 다운 만들어야 돼요. 그럼 H는 얼마예요? 1mm가 돼요. 원래 같은 경우는 눈이 이렇게 있으면 시선에 대해서 여기 동공중심이잖아요. 그러면 동공중심과 광학중심점이 이렇게 일치해야 돼요. 근데 베이스 다운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베이스가 밑에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면 렌즈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요 프리즘에 대해서 동공중심보다 아래쪽에 베이스가 있는 거죠.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원래보다는 얼마만큼 여기 광학중심점이잖아요. 여기 1mm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하부림에서 어디까지 광학중심점까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mm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총 얼마예요? 23mm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100% 나옵니다. 실기에도 한 문제, 그 다음에 이론에도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2교시에도 한 문제, 3교시에도 한 문제, 많게는 4문제까지도 사실은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36번에 다음 처방에 따라 조제 가공한 안경의 광학 중심점 높이가 24mm래요. 수직 방향의 프리즘은 물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다 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볼게요. 다음 처방에 따라 조제 가공한 안경의 광학 중심점 높이가 24mm다. 자,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렌즈래요. 마이너스 렌즈. 자, 마이너스 렌즈면 이렇게 그림 그리면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동공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OH가 22mm래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란 얘기예요? 22mm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다시 그릴게요. 다시 그릴게요. 여기다 그릴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여기에 동공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처방값이랑 OH 값이랑 달라요. 원래 같으면 24mm래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4mm란 얘기예요. 근데 처방값이 얼마예요? 22mm예요. 즉 하부림에서 광학중 심점까지가 22mm란 얘기예요. 그러면 24mm보다 2mm 내려온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광학중 심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요 프리즘에 대해서 동공중심 위에 베이스가 있으니까 베이스 업이 될 거예요. 그 다음 계산 어떻게 해요? 10분의 D 4 곱하기 H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2mm 차이 나는 거죠. 여기 얼마예요? 0.8 프리즘 이렇게 계산되죠.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0.8 프리즘 베이스업 이렇게 계산이 되죠. 이해되시나요? 자, 45번은요. 우한 처방이 S-10 디옵터래요. 3 프리즘 베이스인이고 단원 PD가 30mm랍니다. 우한 PD를 물었네요. 조제 가공할 우한 PD를 물었으니까 조제 가공 PD를 묻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볼까요?
여기가 코예요. 단원 PD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동공중심까지가 얼마란 얘기예요? 30mm란 얘기예요. 근데 베이스 인으로 처방해야 되고 10 프리즘이에요. 자, 원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돼야 되죠. 프리즘 처방이 없다면. 근데 프리즘 처방이 베이스 인으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렇게 들어가야지만 요 프리즘에 대해서 동공중심 안쪽에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게 베이스 인이죠. 그러면 실제로 광학중심점은 얼마나 멀어져요? 요렇게 멀어지게 되죠. 그럼 요 멀어지는 게 얼마나 멀어지는 거예요? 10분의 D가 얼마예요? 10 곱하기 H는 몰라요. 여기 얼마 만들어야 돼요? 3 프리즘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H는 얼마예요? 3이 되겠죠. 그럼 30에서 3mm 이동하는, 넓어지는 거니까, 커지는 거니까 33mm가 답이 되겠죠. 4번이 답이 돼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양안으로 나오는 거는 요즘에는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단안으로 보통. 왜냐하면 우리가 오른쪽 왼쪽 표기 오른쪽 왼쪽 도수가 같은 경우도 잘 없고요. PD도 같은 경우가 잘 없어요. 현장에 가면.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 같은데 현장의 그런 상황들을 조금 반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도 알겠지만 양안으로 표시된 문제는요. 한 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단안으로 표시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양안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단안으로 계산해서 양안으로 표시하시면 돼요. 단안으로 오른쪽 계산하고 왼쪽 계산해서 양안으로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안으로 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단안으로 하시면 돼요. 나 양안으로 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양안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처방소로 조제가공한 안경렌즈 광학중심점 간 거리를 물었어요. 조제가공 PD. 요즘 문제는 진짜 친절합니다. 혹시나 헷갈릴까봐 단서를 다 줘요. 안경렌즈의 광학중심점 간 거리만 해도 될 건데 조제가공 PD는요? 라고 사실은 단서를 줍니다. 자, 요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보는 의미에 16번까지도 같이 한번 풀어보셔요. 자, 이번 문제도 양안으로 나온 게 아니고 단안으로 나왔고요. 16번 문제 같은 경우도 단안으로 나왔습니다. 자, 왼쪽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단 도수가 수직 수평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수직 수평 이렇게 있으면 자, 마이너스 250, 마이너스 250 요게 표기가 S-250인 거잖아요. 더하기 자, 원주렌즈는 어떻게 돼요? 180도가 축이잖아요. 축에는 도수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수평은 0, 수직은 마이너스 100.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실제로 렌즈는 수직은 마이너스 350이 되는 거고요. 수평은 마이너스 250이 되는 거죠. 근데 베이스 인을 물었으니까 어느 도수가 줘야 돼요? 수평 도수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D가 얼마예요? 250 곱하기 H는 몰라요. 얼마 만들어야 돼요? 0.5 프리즘 만들어야 된대요. 그럼 H는 얼마가 돼요? 2mm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자, 원래는 코가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동공중심이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30mm래요. 근데 베이스 인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렌즈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베이스 인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들어가야지만 밖으로 렌즈가 나가야지만 요 프리즘에 대해서 동공중심 안쪽에 베이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이동하는 거예요? 2mm가 커지는 거죠. 그럼 총 얼마가 돼요? 32mm가 답이 되죠. 제 말 이해되나요? 이해되시나요? 16번 문제도 사실은 같은 문제죠. 플러스 500이래요. 1프리즘 베이스 다운 만들어야 됩니다. 뒤에도 문제가 있나요? 있네요. 세 문제는 제가 과제로 남기겠습니다. 과제로 남길게요. 제가 답은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주세요. 개인적으로 연락주세요. 요거 제가 과제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16번부터 해서 뒤에 문제 두 문제까지도 해서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어보시고 진짜 답 궁금하다 그러면 연락 주세요. 제 번호는 010-4057-2279번이니까 여러분들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답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풀어보고 답 주세요. 답 달라 하셔야 돼요. 안 풀어보고 답 달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과제를 들을 때는 굳이 워드 파일로 안 주셔도 돼요. 한글 파일로 안 주셔도 돼요. 혹시나 그냥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푸셔서요. 사진 찍어서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공부하자고 과제하는 거니까 너무 이런 거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연습장에 풀어서 여러분들 그냥 캡처해서 아니면 패드 있으신 분은 패드에다 풀어서 또는 뭐 연습장에 풀어서 여러분들이 사진 찍거나 캡처해서 올려주셔도 되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꼭 워드 파일이나 파일로 안 만드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까지 3문제입니다. 이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완료하셔서 업로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대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